외식업자들, 자영업자들 되게 힘들다 하는데 공부는 꾸준히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모르고 한 3년 동안 장사를 허송 생활을 했었거든요. 장사하는 거는 요리 잘하는 거랑은 완전 별개인가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중식 주방에서 거의 10년 넘게 일을 했고 실장도 거의 3년, 4년 이렇게 했는데 확실히 장사는 음식 맛이 전부는 아니다. 정말 음식이 맛있어서 오는 사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30%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의 파이팅 넘치는 텐션이라든가 아니, SNS 보니까 네. 그 막 다른 유명한 중식 셰프님들이랑도 교류를 되게 자주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친구 중에 이제 박건영 셰프 가장 친하게 지내고 있고 연락도 자주 하고, 그리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냉장고를 부탁해라든지 아니면 중화대반점이라든지 그런 방송에 나와가지고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고,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최고 매출이 2천만 원을 넘은 적이 없어요. 지금 거의 한 4천만 원 이상은 나오고 있어요.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아마 역대 최고 매출을 찍지 않을까 싶어요. 은평구 응암동에서 차이몬스타라는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조강이라고 합니다. 소사관학교 이건 뭔가요? 이제 저거 같은 경우는 장사는 전략이다라는 그런 수업이 있어요. 그쪽에 있는 김유진 대표님이라는 분하고, 그러니까 신한은행하고 둘이 조인이 됐다고 그래야 되나? 장사의 ABCD를 가르쳐 준다? 고객이 원하는 것들, 고객이 좋아하는 것들, 우리가 이렇게 고객한테 다가가야 되는 것들, 뭐 그런 기타 등등등의 것들을 좀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료 수업인가요? 요거 같은 경우는 무료 수업이에요. 신한은행 쪽에서 모집을 하면 선정이 돼야 돼요. 저희 기수 같은 경우는 다 외식업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고깃집, 뭐 냉면집, 뭐 막국수집, 그런 외식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같이 수업을 들었죠. 여기도 장사이신 그 선생님분 계신데 네. 이분께서 홍보도 이렇게 해주시네요. 장사는 전략이다라는 수업이 있어요. 이제 그 수업 통해서 알게 된 분이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잡지에 기사가 나갔던 거를 이제 저희 매장을 빗대서 해주신 거고, 방송에 같이 나와서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되게 많이 주시는 분이시죠. 요거는 이제 유료 수업이었죠.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봐요. 외식업자들, 자영업자들 되게 힘들다 하는데 공부는 꾸준히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모르고 한 3년 동안 장사를 허송 생활을 했었거든요. 장사하는 지인 덕분에 이런 수업이 있다는 걸 알았고, 그 듣고 나서 변화를 주기 시작한 거죠, 매장에. 일단 남들과 다른 시야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거. 진짜 20만 원, 30만 원 매출을 할 때였으니까, 근데 그 수업 듣고 조금씩 변하면서 뭐 50만 원, 60만 원, 뭐 100만 원 이렇게 팔기 시작을 했었으니까 저는 그 수업의 효과가 가장 컸다고 봐요. 이분의 수업 말고 다른 분들의 뭐 강의도 들어보고, 지금 무료로 강의하는 것들도 들어보고, 유튜브도 강의 들어보고 뭐 이렇게 하지만 공부를 할 수 있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든 사람은 이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장사 인생에 김유진 수업을 들었느냐 안 들었냐 그 전후로 완전 나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못 뽑으시는 건가요? 저희 오늘 예약하신 분들 액자 해드리고 있어요. 액자요? 네. 그냥 예약석 하면은 좀 너무 좀 성의 없어 보인다고 그럴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네이버로 예약이 들어오면은 그분들 이제 성함이 다 나오기 때문에 네네. 액자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 브레이크 타임 때는 보통 뭐 하시나요? 지금 브레이크 타임인데. 브레이크 타임 때는 전날 매출 그 시제 적거나 영수증 정리하고,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이제 저녁 장사 준비하는 거 해놓고,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저녁 장사 준비는 거의 다 끝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해놓고 책 보거나 아니면 여기 앞에 불광천이 있어서 거기 산책. 그럼 저랑 같이 한번 다녀보시겠어요? 예, 그러시죠. 예. 원래 그냥 주거용 집이었나요? 네, 원래 단독주택을 개조를 한 거고요. 저는 근데 그 전에 3년 전, 그러니까 처음 장사할 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짓을 많이 해서 그 수업 듣고 그때 알았던 분들 통해서 이제 인테리어랑 매장에 있는 집기라든가 테이블, 뭐 의자 이런 거 싹 다 바꿨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는 핸드폰 그 인터넷으로 많이 검색을 해서 오시니까 뭐 진짜 돈이 많으면 강남이나 뭐 이런 사람들 북적북적한데 그런 데서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외진데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확실히 기분 전환이 확 되시나요? 운동 갔다 오면? 네, 아무래도 그냥 산책하면 햇빛 받고 이러니까 좀 생각 정리도 좀 하고, 오늘 점심에 영업했던 것 중에 잘못된 부분이나 뭐 실수한 부분이나 손님들한테 잘한 거나 뭐 이런 거 체크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녁 영업할 때는 점심 영업할 때보다 좀 더 바쁘니까 이거 어떻게 세팅을 하고 손님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단골 손님 같은 경우 오시면 또 어떻게 대응 응대해드리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정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요리 실력은 되게 있으신 것 같은데 장사하는 거는 요리 잘하는 거랑은 완전 별개인가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장사를 시작했던 것도 그거였어요. 중식 주방에서 거의 10년 넘게 일을 했고 네. 실장도 거의 3년, 4년 이렇게 했는데 음식 맛은 보장이 되어 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야, 너 음식 맛있어. 괜찮아. 좋아.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으로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 확실히 장사는 음식 맛이 전부는 아니다. 그 장사는 전략이다 수업을 듣기 전과 후에 그 차이가 엄청나게 컸다. 그때 이제 많이 깨달았고 내가 놔야 될 건 놔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정말 음식이 맛있어서 오는 사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30%? 그리고 그거를 알고 오는 사람들도 한 30%? 그 외에는 그 매장 내 분위기라든가 음악이라든가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의 파이팅 넘치는 텐션이라든가에 의해서 되게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SNS 보니까 네. 그 막 다른 유명한 중식 셰프님들이랑도 교류를 되게 자주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친구 중에 이제 박건영 셰프 가장 친하게 지내고 있고 연락도 자주 하고, 그리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냉장고를 부탁해라든지 네. 아니면 중화대반점이라든지 그런 방송에도 나와가지고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많이 교류하고 협력하고 도움받을 거 있으면 도움받고 저도 도움 줄 거 있으면 도움 주고 그렇게 하고 지내죠. 여러 군데 심사위원으로 다니시는 거 보니까 혹시 그걸 좀 이용해서 마케팅적으로 이용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누구를 심사하는 거는 진짜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누구를 심사해라는 생각이어서 어찌됐건 간에 기회가 돼서 그분들을 평가를 하기는 했는데, 제가 막 잘나서라기보다는 그분들보다 일단 먼저 시작을 했고, 그리고 요거는 대중들한테 먹히겠다 안 먹히겠다 정도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1000개 리뷰 넘는 매장들은 잘 못 네, 봤어요. 많이 없기는 하죠. 잘 쌓아둔 거라고 생각해요. 고객님들한테 네이버 예약 시스템 만들어서 그 예약으로 해서 리뷰 받고, 영수증 리뷰 생겼을 때 영수증 리뷰 받고 뭐 이랬던 것들, 악플보다는 좋은 글들이 더 많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들어가시죠. 네. 인테리어가 중화스럽게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다 사장님 아이디어신가요? 저희는 처음에 장사할 때 이 동네 없는 거 해야지, 남들과 다른 거, 독특한 거, 그리고 우리는 술집이니까 이 벽이라는 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네. 아무것도 없었고, 저 위에 술 있죠. 이 다이가 그 빔 프로젝트를 놨던 다이고요. 네. 원래 이쪽 벽에다가 이제 빔 프로젝트를 썼었어요. 그 양쪽 두 쪽에 있는 공간에서 힙합 동영상이 나왔고 네, 음악 힙합 나오고 힙합 동영상이 나왔죠. 뮤직비디오에 수영복이 아니라 가슴이 그냥 다 노출이 되는, 제가 워낙 힙합을 좋아했어가지고 그런 뮤직비디오도 다 모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술집이고 성인들만 오는 곳이니까 상관없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틀어놨었던 거예요. 근데 술집이어도 아이를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 거죠. 조금 어쩌면 속된 말일 수 있는데, 아이랑 왔는데 제가 서빙을 하러 간 딱 그 타이밍에 그 영상에서 가슴이 다 노출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아기가 엄마를 보고 딱 그 말을 한 거예요. 저기 엄마 찌찌 나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순간적으로 아, 이건 아니다. 아, 애들이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나가시면서 아, 여기 음식 너무 맛있는데 저 영상 때문에 다음부터는 애들 데리고는 못 올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바꾸긴 해야겠다. 일본 애니메이션 제가 원피스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원피스를 틀어놓으면 괜찮겠지 하고 이제 원피스를 틀어놓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막말로 말하면 이제 중구난방인 거죠. 음식은 중식인데 그러니까 동영상은 힙합 동영상 나왔고 애니메이션 나오고 음식은 중식이야. 음악은 여전히 힙합이야. 그러니까 이게 매칭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장사를 계속 했었죠. 이제 아직도 힙합의 잔상이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거 뭐 이제 몬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게 이름이 샤이몬스터다 보니까 아, 네. 그래서 몬스터를 해놓은 거고, 네. 그 힙합의 잔상은 저 위에. 아, 맞네요. 예, 옛날 CD들,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CD 모으고 했던 것들이 이렇게 쭈루룩 있죠. 그 장사 수업 그 듣고 나서 아,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바꾼 거죠. 그 매출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제가 장사하고 그 장사 수업 듣기 전에 최고 매출이 2천만 원을 넘은 적이 없어요. 지금 거의 한 4천만 원 이상은 나오고 있어요.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아마 역대 최고 매출을 찍지 않을까 싶어요. 이 추세로라면. 이거 QR들은 다 뭔가요? QR코드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중식당의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
칠리새우, 마늘새우, 크림새우 이러면 아 새우에 마늘 소스가 들어가고 크림 소스가 들어가는 것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사천탕이라든가 뭐 여기 오양장우육 같은 경우에도 이름을 모를 수가 있잖아요. 양장피도 그렇고 유린기도 그렇고. 근데 먹어보고는 싶어. 근데 뭔지는 몰라. 요리 과정들을 다 해놓은 거예요. 탕수육은 알겠는데 망치 탕수육은 뭔지 모르는 거죠. 설명을 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설명하기 전에 여기에 이렇게 돔이 올라가고 그걸 망치로 깨서 이렇게 드시는 겁니다. 궁금하시면 여기 QR코드 찍어보시면 어떻게 나오는지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QR코드 이제 바로 찍어보시거든요. 그럼 일단 찍자마자 이미지는 딱 떠버리니까 아 이런 거구나. 지금 와서 봤을 때 예전에 장사가 안 됐었던 이유? 고객이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말고 고객이 원하는 거 해주면 장사가 잘 되지 않나 싶어요. 무난한 속에서의 독특함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그런 것들은 다 고객들이 다 말을 해주지 않나. 리뷰라든가 컴플레인이라든가 클레임들을 통해서 고객들이 원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다라는 걸 알고 했으면 좋겠고, 기본이 가장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공부는 해야 된다. 장사 쪽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촬영 어떠셨나요?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고객들한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고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건강이 최고입니다. 몸 상하지 않게 건강하게 어떤 일이든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